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새로 꾸며진 저의 사무실에서 책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이다혜 작가의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책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제목이죠. 제가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들고 갈 책으로 어떤 것이 적당할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책을 읽게 되면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틈날 때마다 짬짬이 꺼내서 읽기에는 그냥 술술 잘 읽히는 책, 그리고 챕터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읽기가 좀 더 용이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책을 들고 갔는데, 이 책은 다행히 술술 잘 읽혀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후딱 다 읽어버렸던 책입니다. 사실 파리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통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또 우리가 사육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은 채로 계속 먹고 자고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갈 때 올 때 생각해서 책을 2권 들고 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 때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느라 책을 읽지 못했고, 갈 때 읽은 책이 이 책이었어요. 제가 한 권 더 들고 갔던 책은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프랑스를 가니까 프랑스 작가의 책을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생텍쥐페리의 책은 우리가 어린 왕자로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왕자보다도 더 좋은 책을 많이 쓰셨다고 해서 책을 사두고 읽지 못한 책들이 좀 있길래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 꺼냈으나 제대로 아직은 다 못 읽었습니다. 언젠가 읽게 되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다혜 작가의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다혜 작가는요, 에세이스트, 북칼럼니스트이면서 제가 이다혜 작가를 알게 된 건 빨간 책방, 이동진 씨가 진행하던 그 빨간 책방이라는 코너에 비소설 부문에 이 작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데도 책 읽는 양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박학다식한 아주 입담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가의 책, 이 책 말고 또 한 권 책 읽은 것인데, 그 책은 약간 그 페미니즘에 관련된 그런 책이기는 했어요. 이 책에 보면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여기만 아니라면 어디라도 다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우리가 떠나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문제는 외로움이다. 지금 이 이다혜 작가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결혼 생활에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 움직이는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럿이 하는 여행에 대한 팁들, 힘들지만 또 우리가 같이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게 들어있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 또 헤비 로테이션, 쇼핑의 도, 그래서 헌책방, 서점, 옷 이런 이야기들 하고, 또 공유경제 시대의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고, 무규칙의 즐거움, 네, 또 그날의 인생. 네, 제목만 봐서 좀 흥미가 당기죠. 여름으로 가는 문, 이런 제목들로 있고요. 제가 좀 체크해 두었던 부분들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작가가 워낙 다양한 많은 책들을 읽기 때문에 책을 인용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이래요. 불행이 때로는 행복의 가면을 쓰고서 유혹적으로 다가오듯이 행복의 짓궂은 점은 이따금 감쪽같이 불행으로 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다. 신은 인간들을 벌하려는 경우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준다. 정말 그렇더라. 불가능해 보였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다가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들 우리도 보잖아요. 아마 생각나는 것들 있으실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나오는 책인데 저도 이 책 읽었는데요. 이 책도 다시 한번 또 여행할 때마다 사실 다시 한 번씩 보고 싶은 책이 이 알랭드 보통의 책이더라고요. 자, 알랭드 보통은 책에서 보면 상당히 좀 소심하거나 좀 우리가 보기에 남자답지 않거나 그래요. 그게 어쩌면 사람의 가장 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마드리드를 여행할 때 우아하지 않다 여행이 그런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대요. 호텔로 걸어 돌아오는 길에 주변에 식당들이 있었지만 소심한 나는 나무를 댄 어두컴컴한 식당에 혼자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남자인데도요. 식당에는 천장에 햄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런 식당에 들어가려면 호기심과 연민의 대상이 될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호텔 방 냉장고에 들어있는 파프리카 맛이 나는 감자칩 한 봉을 먹고 위성방송의 뉴스를 본 뒤 잠자리에 들었다. 혼자 여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 여행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뭘 사 먹을 때가 그건 이제 국내 여행이었는데 사 먹을 때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였는데 혼자서 뭘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무서웠다는 이야기.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꼭 뭐 많은 것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고 해서 꼭 뭔가를 내가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으로 뭘 배운다는 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인 경우도 있는 것이다. 기껏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어딘가로 떠나는 일, 같은 자리에 있기로 했다고 해서 그 전과 같은 사람일 수는 없는 법이다. 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그 제자리로 돌아온 나가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똑같지 않을 거예요. 조금은 변해 있는 성장한 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죠. 좀 제가 찔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이 말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거냐면 파리에 가니까 여자들이 막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상의가 많이 좀 노출된 옷들을 보고 있고 막 그런데 이 또 같이 가신 분들이나 옆에 주변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막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파리의 여자들은 몸매와 상관없이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 한국에서는 몸매가 좋지 않은 사람이 몸매 드러나는 옷을 입은 걸 보면 내 눈 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자들이 주로 그러지만 여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무례한 태도는 옷처럼 갈아입을 수가 없다. 당장 고치도록 노력하라. 열심히 노력해야 그나마 나아질 수 있다. 여행지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은 그곳 스타일의 옷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법. 여행지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뿐이니까. 그런 방법과 타인의 스타일에 간섭하지 않는 태도. 아래 위로 훑어보면 신뢰다. 그런 태도일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또 따끔하게 짚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거나 양쪽을 다 함께 데리고 모시고 일정을 짜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맡아본 사람만이 느낄 텐데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계속되는 그 투덜거림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팁들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짤막짤막 좀 인상에 남는 구절들 있었는데요. 너무 또 길게 소개하면 오히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겨우니까 오늘은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